서울의 빛.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저물고 있었다. 민지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서울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한국에 오는 첫 번째 여행이었다. 한국어를 배운 지 3년,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다. 민지는 할머니의 나라를 항상 그리워했다. 할머니는 한국 전쟁 후 미국으로 이주했고, 민지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지는 할머니의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란 마을을 찾아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 운전사는 그녀의 서툰 한국어에 미소 지었다. 운전사는 물었다. 처음 한국에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제 할머니가 이곳 출신이셨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종로구요. 거기서 숙소를 잡았어요. 종로는 서울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에요.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죠. 운전사가 말했다. 택시는 밤에 서울을 가로질러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민지를 매료시켰다. 이곳은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다. 할머니의 기억 속 한국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지금의 서울은 현대적이고 활기찬 대도시였다. 종로에 도착한 민지는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긴 비행으로 지쳤지만 민지는 너무 흥분되어 바로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어릴 때 살았던 마을을 찾아 떠났다. 할머니의 메모에 따르면 그곳은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버스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고층 빌딩들은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나타났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그곳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았다. 몇 개의 오래된 집들과 작은 상점들, 그리고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사당이 전부였다. 민지는 할머니가 그렸던 지도를 따라 할머니의 옛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이제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제 할머니가 예전에 이 집에 살았어요. 혹시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문을 연 노부인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간 민지는 할머니가 묘사했던 것과 비슷한 구조를 발견했다. 작은 마당과 오래된 감나무, 그리고 방구석에 있는 아궁이까지. 노부인은 차를 내오며 물었다. 당신의 할머니는 누구신가요? 김영희라고 해요. 한국 전쟁 후에 미국으로 이주하셨어요. 노부인의 눈이 커졌다. 영희? 영희를 아세요? 네, 제 할머니예요. 아세요? 물론이죠. 우리는 어릴 때 친구였어요. 그녀가 미국으로 떠났을 때 우리 모두 슬펐죠. 노부인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를 만나다니. 노부인은 민지에게 할머니와의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두 소녀가 마을 근처 강에서 놀았던 이야기, 학교에서의 장난들, 그리고 전쟁 중 함께 피난 갔던 기억들까지. 저는 윤순자예요. 당신의 할머니와 나는 자매처럼 가까웠어요. 노부인이 말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할머니는 항상 고향이 그립다고 하셨어요. 민지가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민지를 마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었다. 할머니가 다녔던 학교, 좋아했던 떡집, 그리고 두 소녀가 비밀을 나누었던 언덕까지.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닌 후 그들은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저녁은 여기서 묵으세요. 내가 영희의 손녀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순자 할머니가 제안했다. 민지는 기쁘게 수락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전통 한국 요리를 맛보았다. 순자 할머니는 영희와 함께했던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희는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저 언덕에 앉아 별을 보며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항상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민지도 목이 메었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영희가 보낸 선물 같아요. 그녀 대신 돌아온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날 민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순자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할머니는 민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영희와 내가 어렸을 때 함께 만든 시간 캡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묻었다가 20년 후에 함께 열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혼자 이것을 파냈어요. 이제 이건 당신의 것이에요. 민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호텔방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두 소녀의 사진, 손으로 쓴 편지들,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두 개의 반쪽 하트 모양 펜던트가 있었다. 하나는 영희의 것, 다른 하나는 순자의 것이었을 테다. 편지 중 하나를 펼쳐본 민지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 필체를 보고 놀랐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친애하는 미래의 나에게, 지금 나는 15살이고 순자와 나는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세상은 불확실해. 전쟁이 우리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나는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순자와 함께 이 상자를 열고 우리의 우정을 기억하기 위해. 영희.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민지가 대신 그 약속을 이루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반쪽 하트 펜던트를 목에 걸고 나머지 여행 동안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민지는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한강공원까지. 그녀는 현대적인 서울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쇼핑몰에서는 최신 유행을 따르는 젊은이들을, 고궁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다. 한 주가 지나고 민지는 순자 할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내가 오래된 앨범을 뒤지다가 영희와 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찾았어. 보고 싶니? 물론이죠. 민지는 기뻐했다. 다음 날 민지는 다시 마을을 찾아갔다. 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점심을 준비해 놓았다. 이건 영희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에요.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감자전. 순자 할머니가 설명했다. 식사 후 그들은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두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들은 언덕 위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뒤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이 사진을 찍은 다음 날 영희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어.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지.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이 사진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그랬겠지. 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영희는 항상 꿈이 많았어. 미국에서 행복했니? 네, 할머니는 좋은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셨죠. 민지가 대답했다. 그날 밤, 민지와 순자 할머니는 두 소녀가 자주 올라갔던 언덕에 함께 올랐다.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와 나는 여기서 많은 꿈을 나눴어. 우리는 서울로 가서 대학에 다니고 싶었지. 그때는 여자가 대학에 가는 것이 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꿈이 컸거든. 순자 할머니가 회상했다. 할머니는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셨어요. 간호학을 전공하셨죠. 민지가 말했다. 그랬구나. 영희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으니까.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너는? 무슨 일을 하니? 저는 작가예요. 소설을 씁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영희도 글쓰기를 좋아했어.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지. 그녀의 상상력은 정말 풍부했어. 정말요? 할머니가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지만 글을 쓰셨다는 건 몰랐어요. 그녀의 일기장을 봤다면 너도 놀랐을 거야. 시와 짧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지. 민지는 놀랐다. 그녀와 할머니 사이에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여행의 마지막 날, 민지는 순자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다시 방문할게요. 민지가 약속했다. 기다릴게. 그리고 영희에게 전해줘. 나는 항상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고.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 여행은 그녀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과거로의 여행이었고 민지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민지는 할머니의 반쪽 하트 펜던트를 꼭 쥐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로 결심했다.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의 우정,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삶들,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연결에 대한 이야기.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순자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의 고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서울의 빛은 멀어졌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켜졌다. 그것은 할머니의 과거와 민지의 미래를 잇는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